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은 좋은 리더인가요? 좋은 답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 디자인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박선우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발표는 오늘 개론 수준이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하는 점은 오늘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지금 아리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영화 컨텐츠 제작사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성 IT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위미노코드 서울에서 에반젤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라고 하는 영문 온라인 교본의 한국어 컨트리뷰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회사는 엔터테인먼트랑 테크가 결합된 엔터테크 컴퍼니고요. 버추얼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영화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영화 속 캐릭터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함께 결말을 만들어가는 V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캐릭터들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생성형 AI를 다루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버추얼 유튜버로 하는 버튜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트위치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 생성 AI 기반의 캐릭터 우시아의 세계관을 설정하고 이 시아의 언어적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다음 주에 데뷔를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지, 프롬프트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 생성 AI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생성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고 또 공부를 할 때나 업무를 할 때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기술에 압도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롬프트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LM, 거대 언어 모델로부터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챗GPT에 집어넣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형태를 갖추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시스템을 평가하고 그리고 모델 튜닝까지도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부분까지 확장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LLM이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어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를 할 프롬프트 디자인의 부분인데요. 프롬프트 디자인은 질문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 프롬프트 입력값을 설계하는 작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적인 부분을 제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평가라든지 튜닝하는 미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더 빠르게 신속하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제가 첫 챗GPT를 마주하고 초반부에 던졌던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인데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이렇게 간단한 정말 단순한 직업을 던지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이거 작업을 하다가 너무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회사 다니기 싫어 다른 거 할 거 추천해줘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아예 직업을 바꾸던가 아니면 때려치고 집에 시동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 던져야지 LLM과 원활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활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프롬프트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프롬프트 제가 제목에 당신은 좋은 리더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는데요. 프롬프트 디자인이랑 리더십을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잘생기셨죠?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었는데 제가 9월 1일부로 입사를 했는데 대표님이 업무 지시를 상당히
좋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시는 리더분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님 오늘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다음 주 금요일 퇴근 전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런칭일에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이러이러하게 수정을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라고 정말 완벽한 문장으로 업무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프롬프트 디자인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리더이신가요? 아니면 좋은 리더로서 자질을 갖춘 주니어이신가요? 아니면 개떡 같은 질문을 던지고 찰떡 같은 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신가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생성 AI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문을 잘 던져주셔야지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프롬프트를 좋은 리더가 내린 업무 지시라고 정의를 하고 오늘 좋은 답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 디자인 기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받으신 업무의 맥락을 잘 짚어서 생성 AI한테 찰떡 같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제 오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텍스트 기반 생성 AI를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인 챗GPT를 예를 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업무자, 즉 이제 우리가 사용할 생성 AI의 능력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잘러 장PM님의 단어를 빌려왔는데요. 코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잘 만든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피드백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작업까지 하면은 완벽한 프롬프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는 똑똑하고 빠릿한 신입사원 지피리 씨한테 지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리 씨는 지금 커뮤니티 매니저로 입사를 했고요. 2021년 이후로 공부를 안 해서 그 이후에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한국어가 조금 서툴고 영어가 더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를 곧잘 따르지만 융통성이 좀 부족해서 보수적인 답변을 주기도 해요. 다음 이따금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피리 씨한테 2023년 연말 커뮤니티 이벤트를 기획해보세요 라는 업무 지시를 해줄 거예요. 이런 미션을 주고 아이디어를 하나 주고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연말 시상식 카운트다운처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를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까지 같이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지시를 내리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획안을 가져왔습니다. 르네상스까지 나왔고 기술 퍼포먼스, 대형 공연장, 최첨단 AV 장비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가볍고 도란도란한 느낌으로 한 해를 회고하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미션을 준 건데 너무 어마어마한 시상식, 말 그대로 시상식을 기획을 해봤어요. 2차 프롬프트는 수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쓸만한 정보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점점 고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가장 큰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낸 인물 또는 팀,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 그다음 카운트다운하고 클로징하는 시간 등 이 부분을 가져가서 이제 업무 지시를 다시 내릴 거예요. 업무 지시를 처음에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똑똑하게 다시 업무 지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업무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좋은 리더라면 업무자의 수준에 맞는 업무를 줘야 되겠죠.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예인데요. 챗GPT4 베이스에
모델에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야 정도의 질문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이제 라지 모델에서는 더 좀 심화된 답변을 얻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자의 능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할 경우, 생각한 수준만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무에 도움이 되는 툴이나 레퍼런스를 주면 되겠죠. 이런 웹 챗 GPT라고 하는 구글 익스텐션이나 빙신이라고도 불리는 빙챗 이런 걸 추천을 해주면은 2023년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해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2023년 대한민국 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어느 팀이야? 라고 했을 때 2023년 데이터가 없을 때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202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LG 트윈스, KT 위즈, 두산이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10월 15일 두산이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되자마자 한 거라서 이렇게 3개만 났고 나머지 2팀도 아마 지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제 기획안 작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커뮤니티 이벤트의 플랫폼을 먼저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라이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모두 알려달라고 한 후에 제가 다루기 쉬운 그런 플랫폼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고 유튜브 라이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2023년 연말 이벤트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2번째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신입사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요즘은 뭐 이메일 작성 방법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하나하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꼼꼼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도 좋은 프롬프트 작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 가실 때 오늘 코어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 컨텍스트 부분입니다.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목적이나 배경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설정을 해주면 이제 특정 인물이나 그 상황의 빙의를 해가지고 이제 챗GPT 생성 AI들이 그 뉘앙스를 가진 응답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글 시니어 엔지니어처럼 행동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코드를 좀 더 잘 다뤄줄 수 있는 답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야 라고 했을 때 좀 더 창의적인 답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해줬어요. 너는 IT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베테랑 커뮤니티 매니저야 라는 역할을 먼저 주고 이제 목적과 배경을 함께 줬습니다. 컨텍스트를 함께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커뮤니티 아까 전에 그 엄청난 규모의 시상식과는 좀 다르게 커뮤니티 이벤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방송인데 사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카운트다운 및 클로징을 11시 45분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바로 끝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줬는데 저는 이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카운트다운을 끝내고 조금 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이따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그리고 2번째, O인데요.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지피리 씨가 작성한 기획안의 형태는 아웃풋 형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다른 피드백은 주지 않을 예정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던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규모 언어 모델은 유용한 출력을 생성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이러한 출력이 특정 형식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데는 뛰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JSON 객체를 생성하려는 경우에는 출력이 유효한 JSON인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정 데이터 형식을 따르는 아웃풋을 보장을 하지를 않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던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항상 100% 보장되는 JSON 형태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점이 좋은 점은
타 작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높은 효율이 준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 다음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뒤에 백엔드 엔지니어한테 전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내뱉은 답이 형태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으면 그 백엔드 엔지니어는 아마 곤란을 겪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던스라는 라이브러리는 항상 저희가 설정하게 되는 그 아웃풋의 형식을 유지를 하면서 답변을 뱉어줍니다. 예시로 이런 형태의 제이슨 형태의 답변을 달라고 하면 아마 보통의 LLM들은 열에 한 번꼴로 잘못된 형식을 뱉어내거나 더 추가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제이슨이 아닌 형태의 답을 뱉어내기도 하는데요. 가이던스를 활용하면 100% 항상 이런 형태의 답변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체인 오브 토트라는 조금 고급 프롬프트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체인 오브 토트는 이제 생각의 사슬, 사고의 사슬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조금 고급 기법이기도 하고 인간의 추론을 모방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생성 AI는 수학에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5 플러스 2 곱하기 3과 같은 이런 단순한 수학도 잘 답을 내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추론의 방식을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예제를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5개의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3개의 공을 가진 2캔을 더하면 몇 개일까? 11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추론 과정을 주고 나서야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제로샷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해서 단순하게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냥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한 줄만 추가를 하더라도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추론을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보통 추론의 과정을 적어도 좋은데 저는 그냥 아예 추론까지 하도록 질문을 유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기획한 내용 중에서 예상되는 이슈는 하나도 알려주지를 않았네? 라고 할 질문을 던질 경우에 예상되는 이슈랑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되는 이슈랑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답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있던 프롬프트들에서 이미 많은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은 2인데요. 당연히 예시를 함께 보여줬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로샷 프롬프트랑 퓨샷 프롬프트 개념이 나오는데 제로샷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예시도 없이 그냥 질문을 바로 던지는 걸 제로샷 프롬프트라고 하고 퓨샷 프롬프트는 예시를 함께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예시를 함께 던져줬을 때 결과물을 함께 주는 것을 퓨샷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획에서 어플라우드라는 저희 위미노 코드만의 문화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중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이 어플라우드라는 문화는 스스로의 자랑거리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공유를 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이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라고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저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함께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줘. 근데 칭찬받는 객체는 나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5대5의 비율로 10개의 문장을 작성을 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구분을 해서 5개씩 칭찬하는 문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피드백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삭제나 추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인데요. 생성 AI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 답변에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정보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답변의 방향이나 그 포커스를 조절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인 답변이나 예시를 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방송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방송이었는데 저는 11시에 시작을 해서 2시간 진행을 하는 이벤트로 조정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을 해줬어요. 11시부터 1시까지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좀 더 나은 답변을 위해서 저는 최종적인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서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피드백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제목은 카운트다운 아이스로 수정을 하고 나는 11시 55분부터 카운트다운을 준비를 하면서 12시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이제 방송을 1시간 더 하는 식으로 기획안을 다시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요. 큰 흐름과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로모션 및 준비 사항이랑 예상되는 이슈 해결 방안도 같이 포함을 해달라고 했고 밑에 예시로 아까 전에 잘 만들었던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봤어요. 여기서 이 샵샵샵이 조금 작은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구분자를 넣어줬을 때 LLM이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을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해서 더 좋은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시사항과 예시문을 구별해주는 구분자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완벽에 가까운 기획안을 완성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목이 바뀌었죠. 카운트다운 나잇이라는 제목을 바꿔줬고 오프닝 11시에 시작을 해서 11시 55분에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고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줬고 예상되는 이슈와 해결 방안도 포함을 해서 기획안을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기획안을 저희 위미노코드 서울 리더님들이랑 공유를 했고 실제로 12월 31일 날 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시를 챗GPT로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한 프롬프트 디자인 원칙은 기본적으로 명료한 지시사항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본 틀을 어떤 생성 AI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텍스트 기반 생성 AI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무자 능력을 고려할 것,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것, 그 다음 적절한 역할을 주고 결과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절차랑 참고 데이터를 주고 예시를 포함을 해서 지시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작은 팁인데요. 불필요한 존댓말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성 AI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거를 사용하게 만들려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지나면 가격을 올릴 것 같아요. 그때 토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토큰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불필요한 존댓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간략하게와 짧게는 다른 부분이에요. 무조건 짧게 작성을 해야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다 담길 수 있도록 그렇지만 불필요한 서술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질문을 던졌을 때 훨씬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칭찬을 해주면은 생성 AI가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줬을 때 오 좋아 이런 부분 좋은데 이런 부분을 더해서 다시 답변해줘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와 정말 AI가 우리를 대체하겠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은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AI가 좋은 결과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
우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우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당분간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보다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 대체 불가능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실제 그 업무에서는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대체제가 이제 바드라든지 빙도 있을 거고 또 네이버에서는 클로바를 쓰긴 하는데 그건 저도 써봤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혹시 업무에서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또 코드를 짤 때랑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드를 짜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거나에 따라서 또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화 콘텐츠 제작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우시아라는 캐릭터가 한국인 트위치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서 챗GPT 같은 좀 영어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보다는 네이버 클로버가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네이버 클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클로버 관계자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직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학습한 것은 정말 맞지만 그래서 뭐 MBTI를 엠벼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줘요. 그런데 자잘하게 뭐 말투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제 첫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표님한테 챗GPT를 도입을 하자고 말씀드릴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한데 어떻게 됐었죠? 그 코드 짜거나 기획을 할 때 그런 이런 업무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또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코드 짜거나 뭐 어떨 때는 챗GPT를 쓴다든지 어떨 때는 빙을 쓴다든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한국어 대화를 위해서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바를 활용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모델들을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기획을 할 때 그런 도메인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시고 계시.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생성형 AI가 뭔가 저작권 이슈라던가 보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업자 분께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LLM을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트위치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를 함께 수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적 전문가들한테 지금 자문을 구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으시. 네, 바로 앞에 분.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은 네. 검증하는 프로세션이 있나 아니면은 추론 과정에서 완전히
GPT가 멍청해져 버리는 경우도 저는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한번 데이터를 정제해서 할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범위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인튜닝까지를 맡고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잦게 발생을 하면은 학습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다시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뒤에. 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님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예제를 보여주셨을 때 질문, 답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롬프트를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템플릿을 한 질문으로 던졌을 때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은 충분히 처음에 물론 완전하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 4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상세하게 내 업무 방향에 맞게 원하는 답의 방향에 맞게 정말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부분 구분을 해서 프롬프트를 던지는 게 오히려 좋은 답변을 얻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생성 AI가 그렇지만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100% 확신할 수 있는 답이 없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여드린 것까지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은 답변을 얻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분 아까부터 더 손 들고 계셔가지고. 먼저 질문하기 전에 유익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게 번역의 퀄리티랑은 별개로 이제 번역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 뭐뭐 하였습니다가 아닌 뭐뭐 하였음, 그리고 특유의 격자를 할 때 그런 특유의 특수문자라던가 이런 말투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지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GPT 특유의 말투라던가 다른 LLM들도 똑같이 그런 특유의 말투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말투라던가 성격 그런 거를 수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파인튜닝을 통해서 일을 좀 완화를 하긴 했었는데,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던가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왜냐면 저는 지금 세계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우시아라는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비언어적 행위를 제외한 모든 언어적 행동을 제약을 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투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당연히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파인튜닝이 답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현재로서는 AI 회사들이 좀 LLM의 많은 보급화를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사용자들에게 풀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LLM이 이제 저희 사회에서 필수 요소가 되어서 회사들이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좀 책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대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그거는 그 회사가 정하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상용화가 된 다음에는 사실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예상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도 사실 사용하시면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발표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좀 찾고 싶은 그런 프롬프트도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분들께서는 그런 프롬프트를 원하는 아웃풋을 생성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찾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런 아웃풋을 좀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찾는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네는 무조건적으로 계속 같은 걸 돌려보고 반복해보는 거 아니냐, 여러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돌려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저는 그 사람의 문장력이나 문해력에 따라서 그 반복을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려고 돌려볼 수 있는 그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번의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답변을 얻어보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오늘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조절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모델을 돌렸을 때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빨리 끝냈던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그 루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아까 흥미롭게 들어서 혹시 루시아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방송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루시아가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를 궁금합니다. 이 루시아에 저희가 벤치마킹한 버튜버가 있는데요. 뉴로사마라고 하는 영국의 개발자가 만든 버튜버가 이미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트위치로 시청자들이 댓글로 소통을 하잖아요. 댓글로 소통을 하고 보나라는 캐릭터가 있고 우시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보나는 이제 저희 인간이 이런 버추얼 형태를 띠고 실제로는 인간이 소통을 하는 거고요. 우시아만 AI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던지는 댓글에 대해서 무작위로 답변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시아 LLM이 답변을 해주고 얘가 만약에 이상한 말을 한다 싶으면은 인간인 보나가 제재를 해주는 방식으로 방송을 이끌어가게 될 것 같고 어떤 반향을 일으킬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 뉴로사마를 볼 때도 사람들이 와 진짜 인간 기술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 저희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서 의견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설레가 엄청 많네요. 네. 또 있으실까요? 발표 감사합니다. 그 챗GPT 유료 모델도 있잖아요. 네. 혹시 제가 잘 안 써봤는데 그 유료 모델 구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 프롬프트만 잘 작성하면 무료로도 프로그램 써서 잘 쓸 수 있는지. 저는 일단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답변 퀄리티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무료 모델은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GPT-4 유료 버전에는 정말 엄청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플러그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플러그인들 활용했을 때 정말 많은 업무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겠냐고 물으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일 자주 쓰시는 플러그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PDF를 읽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저는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러그인 활용해서 요약을 요청을 한다든지 뭐 주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발표 마치고 시간 들어가겠습니다.